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2025년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학생들, 입학한 1학년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의 첫 번째 적용을 받는 세대라서 아마 학생들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좀 많고,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냥 뭐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아이가 하는 대로 둬야 되는지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이 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일단 요약을 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8 고등학교 priorities,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앞으로 다가온 중간고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또 기말고사가 있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겹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중간에 올 수도 있고, 지금 3월 달에서는 수행평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좀 관찰할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들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수행평가를 할 가능성이 조금 없고요. 대신에 3, 4월 초까지는 수행평가에 대한 사항들이 없어서 좋은 것 같지만, 안 좋게 생각을 하면 뭐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중간고사 준비하고 수행평가가 겹쳐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고사 대비를 이제 뭐 한두 과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과목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과목 공부를 하는데 그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 또한 계속해서 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불평들을 많이 하죠. 시험 준비 좀 안 할 때, 널널할 때 좀 수행평가를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겹쳐서 나오느냐.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고도 수행평가는 계속 나오고, 또 기말고사 준비하는 기간하고 엮여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가장 큰 세 가지의 활동이 있다라고 치면, 개편된 대입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변별력이 떨어진다. 그렇죠? 변별력이 떨어진다. 쉽게 말해서 1등급 따기 쉽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던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도가 더 높아졌어요. 왜? 아니, 이렇게 변별력이 떨어지는 내신에서도 점수를 못 받으면 그러면 공부 안 했다는 거 아니냐. 자, 이런 거죠. 그래서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에서는 등급을 더 높게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변별력은 떨어졌지만 중요도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야 되고 수행평가도 잘 봐야 되는데, 문제는 1등급이 기존에서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동점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동점자가 많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학과 과목상으로 동점자들 중에서 조금 더 잘한 아이들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대학에서는 동점자일 때는 일단 수학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 영어를 보고요. 그 다음에 국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학과적인 면이고, 그러면 비교과적인 면으로, 왜냐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교과와 비교과를 둘 다 고려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과에서도 조금 좋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학생회 활동을 저는 조금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학급 반장회장이 아마 끝난 학교도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지금쯤이면 끝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급 반장을 하면서 그러면 일단 세부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하는 거기에 적을 만한 게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교과에서 우리가 그 칸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조금 더 나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웬만하면 하나라도 더 해놓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동점자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또 만들어야 되죠. 무엇을 신경을 쓰면서? 세특을 신경을 쓰면서. 고3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해당 담임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적어줬는데 다 비슷비슷한 항목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세특이라고 하면 흔히들 뭐 리더십도 있을 수 있고요. 자율활동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진로 활동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활동에서 또 나뉘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활동의 충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로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자율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학생은 빼곡히 세특을 적어 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동아리 활동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어떤 뭐 부장이나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적기는 하지만 오히려 반복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학생의 반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은 선점을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장점들을 많이 나에 대해서 누적을 시켜가는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을 다 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과연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냥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만 해서는 지금은 안 돼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즉 학습의 강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교과서도 있고요. 부교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공부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활용하는 게 부교재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고 그 다음이 교과서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교과서의 포션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학교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이 교과서 포션보다는 부교재의 포션을 더 늘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왜냐면 지금 3월달에 모의고사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 밤을 새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11시까지만 하고 자도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무작정 열심히 한다?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럼 어디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떤 학생은 열심히 하는 게 12시까지고 어떤 학생은 열심히 하는 게 밤을 새는 거. 다 강도가 다른데 굳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힘을 많이 뺄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학습 강도는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학습 강도를 결정을 할 것인가? 부교재를 학교별로 선정을 하는데 그 부교재 선정하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학교 난이도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능률출판사에서 나온 보캐블러리 책이 이렇게 3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교 기본, 고교 필수, 수능 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고등학교 1학년한테 가장 맞는 교재는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중3에서 좀 고난이 단어와 고1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쪽 교재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아니면은 좋게 말하자면 기초부터 조금 다시 한번 다듬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교재를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고교 기본 이걸 선택하는 고등학교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요 교재를 선택을 하는 건데 학교에 따라서 요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능 완성. 그러면 고교 필수 2000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단어 수준도 어려워요. 단어 수준도 어려운데 왜 이걸 선택을 하느냐? 아, 실점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되면요. 암기를 그동안에 하지 않았거나 단어 학습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이 책을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나 안 되는데? 아, 이거 하기 싫은데?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난이도에서 높은 이런 난이도의 책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하는 아이와 하지 않는 아이의 편차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도를 하게 되면 여기가 중간이라면 상위권과 하위권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가장 합리적인 건 이거죠. 중간 쪽이 좀 많은 학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선택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단어 수준에서 단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독해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교재를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들이 아주 많이 보는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고교 필수 2000에다가 올림포스 정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딱 맞게 공부를 하는 거여서 시험은 그닥 어렵지는 않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이제 수능 특강 라이트인데요. 요 교재는 조금 선택지가 학교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수능 특강 라이트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이 많은가 보구나. 이렇게. 혹은 공부하는 아이들만 끌고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나는 어떤 학교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 그 학교에 대한 자료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이들 얻을 수 있으셨으니까 그 정보와 제가 말씀드린 걸 결합을 시키면 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지 요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교재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고2 때는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라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교재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내신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내신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한 한 시험을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해요. 공부를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게끔 문제 출제를 하는 거여서 교재가 어려워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 시험은 그닥 어렵지는 않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년 시험 문제를 본다? 도움은 되겠지만 확실히 전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게 출제됐던 시험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낮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더라.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요 교재는 천일문 독해 교재인데요. 요거는 고3이 볼 수도 있고요. 고2가 볼 수도 있고요. 고1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제가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 교재를 선택한 학교가 특목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목고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봤던 교재보다 2단계 아래에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특목고가 2단계 아래의 교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공부를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지만 중요성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년도에 출제됐던 시험 문제보다는 올해 난이도를 살짝 낮춰서 출제를 해야 아이들이 점수를 더 많이 받아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난이도가 조금 낮은 교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슬슬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 중에 중학교에서 한 번도 100점을 놓친 적이 없는 학생, 뭐 한 번 정도 98점 나왔던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재를 선택해서 했더니 문제를 곧잘 풀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기본기에 충실한 문제, 기본기지만 기본기를 조금 응용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랬더니 10문제 중에 7문제가 오답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즈를 사면 우리가 보통 슈퍼에서 사는 그런 치즈 말고 해외에 나가면 치즈를 이렇게 큰 게 있어요. 큰 원형에서 잘라낸 거. 그러면 치즈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발효되면서 나오는 건데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느 정도 실력은 높였지만 기본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생겼어요. 이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오답이 10문제 중에 6, 7문제가 오답이 나온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어려운 교재를 공부한다기보다는 기본기를 다시 다져야 돼요. 특목고를 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본기를 충실히 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응용이 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특목고를 가게 되면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요. 그냥 알아서는 점수가 절대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의 차이, 그걸 아이가 인지해야 되고 인지를 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특목고 가서 실패할 경우가 대단히 높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면 요건 이제 영어 소설인데요. 보면 단어 수준이나 문장 수준이 그리 높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면 외부 지문에 대한 응용력은 조금 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소설책을 부교재로 선택을 했다 학교에서, 그러면 일단 단어나 문장 구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난이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대신에 어렵지 않은 문제에서 약간의 응용이 돼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특목고에서 선택한 교재와 일반고에서 선택한 교재의 공통점이 나오죠. 바로 기본기를 다지는 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 거고, 특목고에서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이렇게 학습 방향을 설정해 놓고 공부를 해야 학습의 강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강도에 맞춰서 스스로를 조금씩 적응시켜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